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그날도 역시 양의 도움으로 나는 어린 왕자의 삶에 깃들어 있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해온 의문의 열매를 갑자기 그는 밑도 끝도 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가시가 있는 꽃도. 그렇다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때 내 모터에 너무 꽉 조여 있는 볼트를 푸느라고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고장이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몹시 걱정스러웠고 마실 물은 다 떨어져 가니 최악의 경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니까?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볼트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그까짓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앙심이라도 품은 듯 나를 몰아세웠다. 그럴 리가 없어. 꽃들은 약해. 꽃들은 순진하다고 볼 수 있어. 꽃들은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꽃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시를 가졌다고 무서운 줄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볼트가 풀리지 않으면 망치로 깨야겠다.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흐트려 놓았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꽃들이 있잖아. 아니라고.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말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바쁘다고.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노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손가락에 새까맣게 기름을 묻힌 채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저씨도 어른들 같이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아저씨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야. 그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금빛 머리카락을 바람 속에 흔들었다. 내가 아는 별에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거든? 그는 꽃 한 송이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 하나를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해본 적도 없어. 덧셈 밖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저씨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고. 아니, 난 중요한 사람이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고는 막 으스댄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아니,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수백만 년 전부터 양은 바로 그 꽃들을 먹어왔고, 그런데 왜 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그렇게 고생해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뚱뚱하고 시뻘건 어른의 덧셈보다
이게 훨씬 진지한 일이 아니라고? 잘 생각해봐. 내 별을 떠나선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생각해보라고.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단숨에 없애버릴지 모르는 그 꽃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얼굴이 빨개져 다시 말을 이어갔다. 수백만, 또 수백만이 넘는 별들 속에서 그런 종류로는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할 거야. 근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에겐 그 모든 별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랑 똑같을 거야. 그래도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내 연장들을 던져두었다. 나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안중에 없었다. 어떤 별, 어떤 행성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내가 달래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흔들어 달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우도록 내가 부리망을 하나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 갑옷도 내가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난 내가 아주 서툴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그를 달랠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그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 그때 나는 알 수 없었다. 눈물, 그건 그렇게도 신비로웠다. 나는 그 꽃들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홑꽃잎을 한 이 꽃들은 별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들 하나에서 어느 날 그 꽃이 싹을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 닮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가까이서 보살폈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 어린 나무는 이내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그 커다랗게 자리 잡은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그 초록의 방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는 것이었다. 정성 들여 색깔을 골랐다.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듬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아무렇게나 차리고 나타나려 하지 않고 있었다. 아름다운 빛이 흘러넘칠 때에야 나타나고 싶은 것이었다. 그렇다. 정말 멋쟁이 꽃이었다. 신비로운 화장은 그래서 며칠, 몇 날이 걸렸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해가 뜨는 시각에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하품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겨우 일어났네요. 미안해요. 아직 머리도 온통 헝클어져 있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감탄을 누를 수가 없었다. 와, 진짜 예쁘다.
그렇죠? 꽃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 있잖아요. 난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 못하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아니었나. 꽃은 이내 마르리였다. 지금쯤 아침 시간 아닐까요? 친절을 베풀어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에 시중을 들었다. 그 꽃은 이렇게 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그를 금방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자기의 가시넷을 내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가 답했다. 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그리고 호랑이는 풀 같은 거 먹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꽃이 대답했다. 전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호랑이 따윈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바람은 끔찍히 무서워요. 바람막이 같은 거 없어요? 바람이 끔찍하다고? 그렇다면 식물로서는 참 안 됐다. 어린 왕자는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 꽃 너무 까다롭다. 저녁엔 유리 덮개를 씌워줘야 돼요. 당신 별은 아주 추워요. 설비도 엉망이고. 제가 떠나온 곳은 있잖아. 그러나 꽃은 거기서 말에 그쳤다. 꽃은 씨의 형식으로 이곳에 왔으니 다른 세계를 결코 알 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 순진한 거짓말을 꾸미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 꽃은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의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말을 하려고 해서. 그러자 꽃은 어찌됐든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 기침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그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착한 마음에도 그 꽃을 곧 의심하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되었다. 꽃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을 엄청 향기롭게 해줬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됐는데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도 밝게 해줬어. 거기서 내가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는 걸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 모순덩어리야. 근데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었어. 나는 그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는 화라산을 정성 들여 청소했다. 그에겐 화라산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꼭 알맞았다고 얘기했다.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래서 그는 사화산도 똑같이 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청소만 잘해주면 화산들은 서서히 규칙적으로 불타 폭발하는 일이 없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화재와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작아 화산을 청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산 폭발 때문에 자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최근에 돋아난 바오밥 나무의 싹들도 뽑았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에 익은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엔 유난히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이제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는 울고만 싶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는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이윽고 꽃이 말했다. 미안해.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는 꽃이 비난을 퍼붓지 않는 걸 보고 놀랐다. 유리 덮개를 쳐들고 그는 멍청이 서 있었다. 이렇게 잔잔하고 다정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말했다. 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그러니 부디 행복하게 지내. 유리 덮개는 치워줘.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나는 그렇게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 시원한 밤바람 이제 괜찮을 거야. 난 한 송이의 꽃이니까. 그럼 짐승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는 견뎌내야 돼. 나비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을 거고 커다란 짐승들이 온대도 난 이제 겁나지 않아. 나한텐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순진하게 가시 4개를 내보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 자꾸 마음이 쓰여. 벌써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그럼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게도 오만한 꽃이었다.